효정아, 너 지금 어디야?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왜?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도 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에이, 뭐야, 싱겁게. 난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걸러서 들어. 내가 오늘 월차 내고 우리 딸이랑 같이 강화도에 놀러 왔거든? 근데 평일 이 시간에 너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여기 있는 거야. 내 남편이? 에이, 너가 사람 잘못 봤겠지. 지금 회사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잘못 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차에 타고 가는데 그 차도 네 남편 차가 맞더라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혹시 몰라서 사진 한 장 찍은 거 있는데 전화 끊으면 사진 바로 보내줄게. 그래? 그럼 일단 사진부터 보내봐. 그렇게 확인한 사진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저희 남편이 맞더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은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직장 동료라고 보기에는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에서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제 친구까지 알아버린 이상 절대로 가만둘 수 없었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해명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해명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남편은 다음날 출근하고 난 뒤에 카톡으로 제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본 게 맞아. 우리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다 해줄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줘. 어차피 당신이 알게 된 이상 앞으로 결혼 생활 길게 끄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이쯤에서 조용히 마무리하자. 여기저기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데? 나랑 결혼하고 아직 2년도 안 됐어. 너 걔랑 언제부터 만나는 사이였는데? 작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된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다 보니 호감이 생긴 거지.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자. 장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시끄럽게 해봤자 서로 좋을 것 없잖아. 너 진짜 비열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이라 재산 분할은 마땅히 받아 나올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씩 받고 부부가 같이 적금을 들고 있던 3천만 원짜리 통장을 받아 나오는 걸로 싱겁게 이혼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를 쫓아낸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랑 같이 살던 신혼집에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대체 내가 뭐가 못나서 남편 뺏기고 살던 신혼집까지 다른 여자에게 내주고 쫓겨났을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친정에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벌써 3년도 더 지난 일이고 이제는 전 남편의 존재는 다 잊은 채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어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작년 봄부터 제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진작 알고 있었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제가 이혼녀라는 생각 때문에 모른 척하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 같이 커피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남자의 말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고 카페에 앉자마자 제가 가장 처음 했던 말은 나는 이혼녀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망하고 떠날 줄 알았던 남자는 요즘 이혼 한 번 한 것이 무슨 흠이 되냐면서 오히려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뒤로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귀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결혼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예정하고 얼마 전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청첩장에 쓸 스튜디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즘 남자친구와 함께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그 와중에
드레스도 고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설레이고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레스 사진을 찍어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었는데 그걸 보고 제 전 남편이 무려 3년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뭐야? 이 드레스 사진은? 재혼하는 거야? 알 거 없잖아. 무슨 염치로 너가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 내가 너 차단 안 한 줄 몰랐네. 차단한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 잠깐만. 아무리 우리가 이혼한 사이라지만 한때는 그래도 내가 너 남편이었어. 대체 너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한다고 그러냐? 3년이면 요즘은 강산도 변해. 내가 재혼을 하던 말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갑자기 연락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냐? 아니, 나는 너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3년이면 나랑 이혼하고 얼마 만에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거야? 너도 진짜 애지간하다.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만났어야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가 왈가왈부할 일 아니니까 나한테 신경 꺼. 너나 그 어린 여자랑 잘 먹고 잘 살 일이지. 나한테 연락은 뭐하러 해. 진짜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니, 잠깐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걔랑은 딱 1년 만나고 헤어졌어. 어려서 말도 안 통하고 도무지 개념이 하나도 없더라고. 개념은 너가 더 없겠지.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훈수질이야? 남자는 남자가 더 잘 보는 법이야. 그 남자 뭐 하는 놈인데? 몇 살이야? 나보다 1살 어려. 연하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너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접근하는 놈이야. 연하는 무슨 꿈깨라 꿈깨. 내가 충고하는데 너는 나처럼 4살 5살 많은 푸근한 남자랑 만나야 해. 나도 연상 만나면 마음고생 안 하고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나랑 결혼할 사람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야. 야, 너네 회사도 코딱지만한데 무슨 거래처 직원이랑 만나냐? 밥 안 굶길 정도로 돈이나 벌어올 수 있대니? 너 그런 놈 만나면 평생 돈 없어서 애도 못 낳는다?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거래처 사장 아들이야. 사장 아들? 그런 사람이 너를 왜? 나야 모르지. 너랑 살 때는 몰랐는데 은근히 나 좋다는 남자들이 많더라? 이혼하고 나니까 나한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이래저래 다 거절했는데 이 남자는 좀 다르더라고. 야, 너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어리고 돈 많은 놈은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게 마련이거든? 넌 늙고 돈도 없는데 왜 딴짓하고 싸돌아다녔냐? 걱정하지 마. 내가 1번 속지 2번 속겠니? 너나 네 앞가림 똑바로 하고 살아. 주제넘게 누가 누구한테 인생 충고를 한다고 그래? 진짜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야, 잠깐만. 나랑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뒤늦게 차단했어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먼저 온 적 없습니다. 연락이 온 적이 없길래 차단된 줄 알았는데 정말 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뭐가 아쉬워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나 잘하지. 저랑 결혼 생활할 때도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주말 데이트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다른 여자들 만나서 바람 피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걔가 똥을 끊지 제가 아는 사람만 한 명인 거지. 그 사이사이에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니지 말란 법이 없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겨 보였는데 3년 만에 다시 남편의 사진을 찾아봤더니 눈빛도 음침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느끼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 같이 살았었는지. 한번 밑바닥 드러낸 사람이 그 성질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던 사람인데 아마도 저랑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살림 차렸을 때도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또 만나고 다녔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40일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수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제가 하늘이 두 쪽 나고 세상이 멸망해서 이 지구에 전 남편과 둘이 남게 된다면 그냥 혀를 콱 깨물어 버릴 겁니다. 신세 한 번 망치면 됐지 2번 망칠 필요는 없죠.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지금 제 남자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야, 이 똥차야. 내가 아직도 너가 이혼하자고 하면 쩔쩔매던 그때의 나로 보이니? 너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닌데 제발 철 좀 들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내려와라. 저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너는 시애미가 내려오라고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어디가 덧나니? 왜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야? 이번 주에 청매실 사다가 매실청이랑 매실장아찌 좀 담그려고 그런다? 왜? 이 늙은 내가 혼자 다 하리? 어머님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다 드세요. 그걸 왜 매년 그렇게 하느라고 고생이신지 모르겠어요. 사 먹는 거랑 내가 만든 거랑 같니?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냥 나 혼자 하다가 콱 쓰러져 버리면 그만이니까. 일해서 잘나신 며느리 얻으면 시애미가 고생한다고 하는 건가 보다?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내려갈게요, 내려가. 2주 전에는 쑥 떨어가야 한다고 부르시고 이번에는 또 매실. 주말마다 제가 어머님 일 도와드리느라 쉬는 날이 없어요. 니까짓 게 하면 얼마나 한다고 또 말을 그렇게 하냐? 한 번 할 때 많이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좀 좋아? 매실 담그기 전에 우리 집 대청소도 한 번 할 생각이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내려와. 알겠어요. 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하지만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아니라 생각하고 남편이 적게 벌어와도 제가 바가지를 긁거나 불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20대 후반이 되니까 주변에서 다들 저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조건 맞는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혼을 위해 상품처럼 서로 간의 연봉을 따지고 조건을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게 불꽃이 튈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생각했었고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저를 최고로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엄청 사랑해주고 아껴줬어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1년 만에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연애랑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시부모님들까지 뼛속 깊이 저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이 능력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유세를 떨어본 적도 없는데 결혼 3년 차가 된 지금은 완전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길을 꺾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아무 때나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셨고 신혼 때는 제 편에서 같이 싸워주던 남편도 이제는 자기 일이 아닌 듯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안부 전화 한 통도 없냐? 돈 잘 버는 바쁜 며느리라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그럴 리가요. 안 그래도 오늘 퇴근하면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또 거짓말하고 있네. 너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건 알고 있냐? 그럼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은 다 기억하고 있죠. 뭐 갖고 싶으세요? 미리 사놨다가 보내드릴게요. 나는 선물은 됐고 올해는 며느리가 직접 차려준 생일상이나 한번 받아보련다. 내가 며느리 밥상 받아보는 것이 아주 평생의 소원이야. 주말에 네 시아버지랑 같이 너네 집에 올라갈 테니까 준비 잘 해놔라. 생신상이요? 그냥 밖에 음식점 예약해둘 테니까 한우라도 드시러 가시죠? 아니야. 이번 생일에는 용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며느리 너가 직접 차려준 생일상을 받아보고 싶다. 왜? 하기 싫으냐? 아니요. 하기 싫은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갈비찜이랑 잡채 정도만 하고 미역국이나 끓이면 돼. 뭘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그냥 밖에서 드시지. 저 음식도 잘 못하는 거 아시면서. 잘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냐. 아무튼 아주 기대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차려봐. 아니 그냥 용돈이나 드리고 밖에서 외식이나 하면 그만이지. 제가 직접 만든 생일상이 대체 왜 받고 싶은 걸까요? 제가 요리라도 잘하는 타입이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저희 부부도 웬만한 반찬들은 반찬 가게에서 다 사다가 먹고 보통 외식을 많이 해요. 아침 7시면 출근하느라 집에서 나가야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씻고 집에서 쉴 시간도 없는데 장보고 요리할 만큼 한가하지 않거든요. 주말에는 보통 남편이랑 같이 외출해서 밖에서 사 먹거나 굳이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 고기 사다가 구워 먹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다 사다 먹는 반찬에 저는 간단한 찌개나 국 정도 끓이는 것이 고작인데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 시집 오고 나서 제 생일상이나 저를 위한 밥상을 한 번이라도 차려주셨으면 모를까? 왜 며느리라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여보,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인 거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생일 선물로 뭘 달라고 하시는지 들었어? 뭐? 나는 모르겠는데? 용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고 나한테 생일상 차려달라고 하시잖아. 어쩔 거야 이거. 생일상? 어려울 거 뭐 있나? 대충 미역국이나 끓이고 우리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하면 그만이지. 그럼 당신이 해봐. 뭐라고? 난 당신 엄마 생일상 차리기 싫으니까 당신이 직접 하라고. 어머님이 지금까지 내 생일날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준 적 있는 줄 알아? 시댁에 불러서 내려가도 항상 당신 위주로 밥상 차리시지. 나 좋아하는 음식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걸 왜 못해? 아무튼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아 진짜. 그럼 내가 대충 차려볼 테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당신이 차렸다고 해. 괜히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러던지 난 모르겠다 진짜. 결국 남편이 자기가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 테니까 저보고 장단만 맞춰달라 부탁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비위를 맞춰주면 어머님도 앞으론 조용하실 거라면서 딱 한 번만 그러자길래 저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반찬 가게에서 몇 가지 밑반찬을 사왔고 그날의 메인 메뉴인 갈비찜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에 주문을 해서 포장해 오더라고요. 결국 집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는 미역국 하나뿐이었고 집에 있는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았더니 나름대로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집에서 평생 살림만 했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으리란 걸요. 다른 건 몰라도 갈비찜은 집에서 직접 만든 것과 식당에서 파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머님이 그걸 몰라볼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남편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셨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한 숟갈 뜨시자마자 바로 표정이 딱딱하게 굳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앞인지 저한테 크게 뭐라고 안 하셨고 음식에 간이 짜네마네 조미료를 너무 넣은 것 같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고 가셨어요. 저야 제가 직접 만든 음식도 아니고 어머님이 잔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대충 이번 일도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생각했는데 다음날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는 내가 바보로 보여? 식당에서 음식 사다가 너네 집 접시에 덜어놓으면 그게 너가 만든 음식이야? 너네 집에서는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하라고 가르치시니?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아니, 어제는 분명히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했잖니. 이제는 내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냐? 그건 오빠가 자기 마음대로 한 소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아들이 그런 거짓말을 나한테 뭐하러 해? 너가 괜히 밖에서 음식 사다 놨으면서 착한 내 아들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켰니? 아니에요. 음식을 사온 것도 어머님 아들이고 어머님 생신상 그렇게 차리자고 한 것도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는 이번 일에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우리 아들한테 생일상 받고 싶대? 내가 너보고 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이 웃음니? 제가 어머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 받아보고 싶으면 어머님이 먼저 며느리한테 차려줘 보세요. 어머님한테 뭐 하나 받은 게 없는데 왜 저한테는 바라기만 하시는 거예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가 돈 좀 번다고 남편이랑 시엠이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 며느리를 개똥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어머님 스스로 그렇게 대접받게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야, 너 자꾸 내 말에 말대답할 거야? 결국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버리셨고 남편은 더 이상 저 같은 여자랑 살기 싫다면서 짐 싸들고 나가버렸어요. 며칠 만에 집으로 다시 들어오더니 자기가 중간에서 다 이야기해놨으니 저보고 시모한테 가서 사과하라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너는 너네 엄마랑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은 원래 결혼 전부터 내가 살던 내 집이니까 남편 보고 너만 나가라고 내쫓아버렸어요. 너무 별일 아닌 걸로 이혼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남편 하는 짓 때문에 더 열받아서 그냥 이혼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는 한번 결심하면 누구처럼 저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결혼하면서 남편이 가져온 것도 별로 없으니 이대로 끝일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서류 가져오라니까 계속 딴소리만 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시모랑 남편이 동시에 제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던가 사실 그냥 이대로 결혼 생활 끝내고 싶어요. 이런 이유로 이혼 생각하는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니겠죠? 말끝마다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냐는 소리 이제는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동서, 금요일에 시댁에서 아버님 제사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번에는 올 거야? 네, 형님 물론이죠. 저번에는 저희 가게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퇴근하자마자 일찍 가서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며느리라고는 동서랑 나랑 딱 둘 뿐인데 시어머니 성격 알잖아? 나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들어. 이번에는 꼭 좀 일찍 와주라. 물론이죠. 정시 퇴근해서 제가 형님보다도 먼저 가서 일하고 있을게요. 알겠어, 그럼 그때 봐. 네, 그때 봬요. 저희 시댁에는 제사가 1년에 3번씩 있어요. 그중에 시조부모님 2분 제사는 보통 아들들만 가서 간단하게 지내는데 아버님 제사만큼은 며느리 둘이 총출동해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시댁에도 시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조부모님들 제사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대충 하셔서 저희 며느리들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시댁 조부모님들 제사에 며느리까지 올 필요 없다면서 그때는 어머님이 전부 혼자 알아서 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 제사만큼은 음식 준비도 살벌하게 하고 완전 명절이 따로 없을 정도로 준비합니다. 탕국도 2종류 끓이고 각종 전에 산적에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인 황포묵도 만들고 잣죽도 끓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제사 준비할 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명절 2번과 아버님 제사 때만큼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이 듭니다. 명절은 어차피 휴일이라 그렇다 치고 아버님 제사가 있을 때는 보통 저는 회사에 월차를 써요. 어머님이 오전에 장을 보시고 오후에 3시, 4시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데 저도 집에서 쉬고 있다가 3시쯤 시댁으로 건너가서 함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4년 늦게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가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버님 제사 때 늦게 오거나 어떤 날은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나 시동생은 아버님이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본점을 맡고 있고 2호점을 시동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계속 다니는 중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아버님 덕분인 것이 맞죠. 결혼할 때 집도 한 채씩 사주셨고 워낙 받은 것이 많아서 명절 제사 준비 정도는 며느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번 눈치 보면서 빠져나가는 동서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서 벌써 5시야. 대체 언제 올 생각이야? 동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카톡 보면 바로 전화 좀 해줘. 동서, 진짜 1억이야? 이번에도 안 올 거야? 결국 저녁 10시에 남편과 시동생이 가게 문을 닫고 올 때가 되어서야 겨우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시동생 가게에 단체 손님이 있었다면서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가게에서 지금까지 일하다가 같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지만 동서는 결혼한 뒤로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예요.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주기는 개뿔, 지금까지 설거지 한번 도와준 적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뺀질뺀질 피해 다니기만 하는 동서 때문에 제가 열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까지 시댁 제사에 안 가기에는 어머님 혼자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시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어요. 나는 회사 다니면서도 월차 내고 와서 일하는데
동서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다니고 진짜 억울해 죽겠다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정말 성품이 성인군자 저리 가라 하실 정도로 온화하신 분이라서 동서 때문에 서운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음식 준비하는 것 자기 혼자 해도 되니까 저보고 저녁 9시에 천천히 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저희 며느리들에게 잔소리 한 번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결혼할 때 집 사줬다고 본전 뽑겠다면서 시집살이 시킨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함부로 집에 찾아오신 적도 없고 오히려 손주들 태어날 때마다 수고했다면서 큰 액수의 용돈까지 며느리한테 쥐어주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성인군자 저리 가라 할 저희 시어머니가 올해 드디어 못 참고 폭발을 하셨는데 그게 또 동서 때문이에요. 지난달 말 아버님 제사를 이틀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모레 아버지 제사인 건 다들 알고 있지? 물론이죠.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준비를 못할 것 같구나. 너희들 둘이 일찍 와서 장부터 보고 음식 준비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내일 회사 가서 하루 쉰다고 이야기할게요. 아침에 장 보러 제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저도 형님을 도와서 같이 준비 열심히 할게요. 그래 고맙다. 내가 같이 가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만들기 힘든 건 다 빼도 되니까 잣죽이랑 황포묵만이라도 직접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이번에만 너희들이 신경 좀 써주면 고맙겠다. 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고 계세요. 어머님한테 잘 배웠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맞아요. 저희 잘할 수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후로 종종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어요. 최근에는 집안에서 거동하시기도 힘들 정도라서 제가 자주 찾아가 반찬도 챙겨드리고 밀린 집안일도 대신 해드렸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에게는 아버님 제사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서 그때까지는 꼭 쾌차하고 일어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정말 상황이 심각하긴 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신신당부를 하셨고 저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월차를 냈어요. 그리고 아버님 제삿날 당일 오전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후에 일찌감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저는 일단 혼자서 장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적어주신 물건들을 받아들고 마트와 시장을 오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구입했습니다. 장을 다 보고 다시 시댁에 도착했더니 시간이 오후 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동서에게선 연락 한 번 없었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죠. 동서 오늘은 진짜 늦으면 안 돼. 3시까지는 꼭 올 거지? 어머님 진짜 누워서 못 일어나신단 말이야. 나 정말 이러면 화낼 거야? 가게에서 일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하지만 3시가 넘어버린 시간에도 동서가 오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도 또 땡땡이를 치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동서의 도움을 포기한 채로 혼자 제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왜 미련하게 혼자 하느냐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제 연락도 안 받는데 어머님 연락이라고 받겠습니까? 보나마나 가게가 바빠서 도와줬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녁 10시나 되어야 오던지 하겠죠.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한다며 어머님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자리에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머님은 그냥 안방에 누워 계시라고 하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오기를 부렸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몇 가지는 아예 제껴놓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필수적인 것들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원래 시집 오기 전에는 요리라는 건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속으로 괜히 죄 없는 남편 욕을 엄청 하면서 혼자 음식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가 자꾸 제 눈치를 보시면서 도와주려고 하시길래 안방에 붙들어 메어놓고 다행히 남편이 오기 전에 일을 다 끝낼 수 있었어요. 동서는 이번에도 시동생과 함께 오늘 가게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냐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다음엔 꼭 일찍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약을 올리더군요. 저는 화낼 기운도 다 사라질 정도였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만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저 대신 혼을 내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평소처럼 아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에 어머님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큰애야, 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비워라. 저요? 시간이야 많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내가 요즘 너 차를 얻어 타고 다니잖니? 차가 도저히 낡아서 영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 내 맘에 드는 넓고 편한 차로 사줄 테니까 차 바꾸러 가자. 어머님 저는요. 저도 차가 너무 낡고 오래된 것 같아요.
형님만 바꿔주시지 말고 제 차도 좀 바꿔주세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무슨 차가 필요해? 너는 그 정도면 됐다. 생전 내 얼굴 보러 찾아오지도 않는 너한테 내가 사주긴 뭘 사줘.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형님이랑 차별하시지 말고 저도 차 사주세요. 차별. 너 입에서 지금 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너는 손주 애들만 아니었어도 진작 쫓겨나도 10번은 더 쫓겨났어.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은 정말 주말에 저를 데리고 집 근처 외제차 매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차 한 대 사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고, 진짜 그날 그 자리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차를 한 대 계약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비싼 큰 차를 사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 운전 실력으로 주차하기도 힘들고 좁은 골목 다니기도 힘들 것 같아서 적당한 걸로 골랐어요. 어머님이 계약금 내주시고 차 나오기까지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때 현금으로 전부 내주시기로 했습니다. 동서는 이제 와서 뒤늦게 뭔가 깨달았는지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님 댁을 찾아가는데 아직도 어머님이 분이 덜 풀리셔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네요. 그동안 한 번도 며느리들에게 화내신 적 없고 서운해하신 적 없으셨는데 저 혼자 아버님 제사 준비하면서 땀 뻘뻘 흘리는 모습이 퍽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얼마 후면 허리 수술까지 하실 텐데 빨리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서 덕분에 팔자에도 없던 외제차도 얻어 타보고 정말 땡 잡은 기분입니다. 고마워 동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만 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우리 이번 주말 데이트해. 뭐 할 거야? 내가 운전할 테니까 바다 한번 보고 올까? 아니면 우리 양평이라도 가서 물놀이 하고 오자. 미안한데 이번 주에는 점심에 초밥 예약해놨고 저녁에는 아주 유명한 막창집 간신히 예약해놨어. 거기 가서 먹고 사진 찍어야 돼. 아니 어떻게 매주 데이트가 식당 돌아다니는 것뿐이야? 드라이브도 좀 가고 아니면 영화라도 보러 가면 안 돼? 자기 영화 보고 싶어?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 예약까지 시간 좀 남으니까 마카롱 유명한 카페 있거든? 거기 들러서 커피 마시고 잠깐 사진만 찍고 영화 한 편 볼 시간은 될 것 같아. 아,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매번 맛집 돌아다니는 것 말고 다른 데이트가 없냐고. 오빠는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막상 많이 먹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이번에 그 초밥집이랑 막창집은 정말 어렵게 예약한 거야. 요즘 완전 인기 장난 아닌 곳이라니까? 남들 다 맛집 사진 찍어 올리는데 나만 유행에 뒤처질 수는 없지. 그럴 거면 오빠 혼자 가? 벌써 예약금 걸어놔서 너 안 가면 안 돼. 진짜 안 갈 거야? 지금이라도 한 사람 목 취소해야 하니까 빨리 이야기해. 나랑 장난해? 진짜 안 간다고. 3년 만난 제 남자친구는 얼마 전부터 맛집이라면 환장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요즘 맛집 유튜브가 대세라면서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도 나오지 않고 반응도 없으니까 한두 달 하다가 말더군요. 아무튼 그 뒤로도 지금까지 전국 팔도의 유명한 맛집이란 맛집은 다 찾아 돌아다니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을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원체 먹는 양도 적고 입도 짧은 사람이라서 웬만한 식당에 가도 1인분도 다 못 먹을 거면서 왜 저렇게 음식에 집착을 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식당에서도 본인 입맛에 조금만 안 맞으면 바로 숟가락 내려놓고 계산하고 나가면서 음식이 어떻니 저떻니 계산하는 사장님에게 음식 품평을 하곤 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왜 변해버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 성격은 너무 좋고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괜찮은 편입니다. 연애 처음부터 저랬던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하다가 말 거라 생각했어요. 3년이나 만나왔고 이제는 슬슬 결혼 생각도 둘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 봄 결혼을 생각하고 양가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먼저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부모님 댁으로 남자친구를 초대했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잊지 않았지?
엄마 아빠도 오빠 얼굴 본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계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도 칭찬을 해놨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허락해 주실 거야. 진짜 떨리긴 떨린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쩌지? 에이, 우리 부모님이 오빠를 왜 싫어해? 생긴 것도 멀쩡하게 잘생겼지.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30 전에 시집가라고 난리셔. 장인어른은 술 어떤 걸 좋아하시나? 선물을 뭐 사가야 할지 아직도 못 정했어. 선물 안 사와도 돼. 정 고르기 힘들면 나처럼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 하나 사서 오던가. 우리 엄마 과일 좋아하셔. 과일? 그게 무난한가? 그냥 차라리 밖에 좋은 식당에서 인사드릴 걸 그랬나? 집으로 가니까 훨씬 더 긴장되는 것 같아. 나도 잘했는데 오빠도 잘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엄마가 오빠 온다고 모처럼 솜씨 발휘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끝내주거든. 아, 그래? 그렇다면 예비 장모님 손맛을 한번 확인해야지. 장인어른 드릴 양주 한 병이랑 장모님 드릴 과일 바구니 하나씩 사서 갈게. 그럼 금요일에 보자. 그래,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와야 해. 그렇게 남자친구가 우리 집으로 왔고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였어요. 백화점에서 사온 양주와 과일 바구니도 저희 부모님은 고맙게 받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에도 음식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하나뿐인 딸에 결혼할 사람이 온다고 하니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셨죠. 고향에 있는 외할머니에게 직접 재료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10가지도 넘는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새조개 삼합에 가오리찜, 보리굴비, 고기를 다져서 양념까지 직접 다 만드신 떡갈비까지 동네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어요. 원래 음식을 잘하시고 손도 크신 분이라서 1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남자친구는 평소보다도 훨씬 밥을 먹질 않더라고요. 젓가락으로 깨작거리기만 하고 김치 조금 먹어보고 다른 반찬 조금씩 먹어보더니 그냥 맨밥만 조금 떠서 먹는 둥 마는 둥 밥알을 새고 있었죠. 저희 아빠가 평소에 밥상에서 깨작거리는 걸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바로 표정이 안 좋아지셨고 엄마는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 아니냐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제 남자친구는 그런 건 아니고 음식에 다들 양이 좀 있어서 자기가 먹기 힘들다고 하는데 만든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그냥 참고 먹을 수 있잖아요. 엄마는 몇 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먹기 힘들다고 하니까 얼굴까지 빨개지며 당황하셨고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떡갈비를 좀 더 먹던지 아니면 국에 말아서라도 대충 먹어보라 했는데 자긴 도저히 다 못 먹을 것 같고 억지로 먹다가 체할 수도 있다면서 밥을 3분의 1도 먹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기분이 상한 채로 밥상을 치워버리셨고 원래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으면서 더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치 없는 남자친구가 멀뚱하게 앉아있길래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고 옆구리를 찔렀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다며 남자친구가 현관을 나서려고 하는데 엄마가 오늘 가져온 양주와 과일 바구니를 돌려주면서 도로 가져가라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남친은 뭔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해서 어버버거렸고 그런 남자친구를 저희 아빠가 이제 그만 돌아가라며 등을 떠밀어서 내쫓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산더미같이 남은 음식들을 엄마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입에 안 맞아도 조금 맛있는 척이라도 하면서 먹어줄 수 있었을 텐데 여기가 돈 내고 먹는 식당도 아니잖아요. 만든 사람 기분도 생각을 해줬어야지 바로 숟가락 내려놓는 모습에 정말 실망했어요. 아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왜 화가 나신 거야? 내가 뭐 실수라도 했나? 진짜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오빠 온다고 우리 엄마가 지난주부터 음식 준비했다고. 양념이고 뭐고 전부 엄마가 하나하나 직접 만드신 거야.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너무 내 입에 안 맞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해? 도저히 못 먹겠는데 억지로 먹을 순 없잖아. 왜 못 먹는데? 우리 엄마가 음식에 독이라도 탔냐? 아니 김치고 뭐고 모든 음식에서 뭔가 향이 있어서 먹기가 정말 힘들었다니까? 그냥 밖에서 배달시켜 먹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만드셨대? 간장된장도 시골에서 우리 외할머니가 직접 담근 거고 젓갈도 시골 동네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거라서 원래 그런 거야. 맨날 MSG 잔뜩 들어간 음식만 먹으면서 너가 뭘 안다고 우리 엄마 음식을 평가해? 아니
내 입이 안 맞는 걸 안 맞는다고 말도 못하냐? 너도 내 성격 알잖아. 난 맛없는 건 절대 억지로 못 먹어. 그래? 네 성격 아주 잘 알지. 나도 우리 엄마랑 손맛이 똑같을 텐데. 너는 내가 만든 음식도 못 먹겠네? 결혼해봤자 밥도 같이 못 먹으면 뭐하러 결혼해? 그냥 너랑 입맛 딱 맞는 여자 만나? 아니, 밥 좀 안 먹었다고 어떻게 결혼을 엎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결혼 승낙 받으러 와서 음식 깨작거리고 못 먹겠다고 한 사람은 전국 팔도를 뒤져봐도 너 하나밖에 없을 거야. 평생 너 좋아하는 맛집이나 찾아다니면서 혼자 살아.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이유지만 밥 때문에 저희는 파혼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에 젓갈도 많이 넣고 간장, 된장, 고추장까지 전부 시골에서 할머니가 직접 담아주시는 거라서 시중에 파는 음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MSG 거의 들어가지 않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밥 먹는 자리도 아니고 결혼 승낙받으러 왔잖아요? 저희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보다 본인 입맛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체에서 손을 따고 소화제를 먹더라도 어떻게든 밥 한 공기는 다 비웠어야죠.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엄지를 척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입에 안 맞아서 억지로 먹다가 체할 것 같다고요? 나이가 30이 진작 넘었는데 아직 철도 안 들고 예의도 없는 놈이랑 어떻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 좋아하는 맛집이나 다니면서 사진 찍어 올리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로 파혼까지 이야기하는 저도 별로 잘한 건 없지만 부모님의 정성이 눈앞에서 무시당하는데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는 외할머니 댁에 모시고 내려갔다 올 생각이에요. 아무리 정성 들인 좋은 음식이라도 그 진가를 모르는 놈에게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였을 뿐이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